안녕하세요. 제이의 미국 수학 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7학년 수학 프리 엘지브라 거기에서 배우게 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유닛부터 보게 되면 첫 번째 유닛에서는 whole numbers라고 나와 있죠. 유닛 1에서 배우게 될 내용은 whole numbers라고 해서 스탠다드 노테이션, 즉 addition, subtraction, multiplication, divis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나누기 이런 것들을 수들이 이런 기호들로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떻게 간단히 하는지 simplify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도입 부분에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는 큰 숫자를 라운딩 할 수 있는지 즉 반올림이라고 하는데 이 반올림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아이들이 조금 배우게 되고 estimating이라는 이 말은 바로 어떤 값에 대해서 about, 약, 대략 어떻게 얘를 추측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그 다음은 order라고 하는데 이 order는 그러니까 수식 계산의 순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해야 될지 쟤를 먼저 해야 될지 더하기랑 빼기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에서 그 수의 계산의 순서를 이제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solving equations라고 되어 있어요. solving equations는 x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x를 찾을 수 있는지 x를 찾는 연습을 바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applications and problem solving 뭐 그럼 x를 수식을 만들고 그리고 x를 찾고 그런 응용 문제들은 이제 다양하게 풀어보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 exponential notation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얘는 지수의 개념인데 이 지수는 뭐냐면 우리가 뭐 a의 n승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즉 예를 들어 보면은 2의 fifth power 하게 되면은 2를 바로 5 times multiply 하게 돼요. 그 다음에 order of operations라고 하는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산의 순서 같은 거를 배우게 되죠. 유닛 2로 갈게요. 유닛 2는 정수, 즉 Introduction to Integers, Integers라고 하면 정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Algebraic Expressions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대수학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이 표현은 이제 처음 시작을 우리가 숫자를 배우고 걔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제 그걸 다루는 단원이 되고 처음에 나오는 integers and number line이 나오죠. 즉 여기에서는 positive number와 negative number를 배우게 돼서 걔를 number line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로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1, negative 1, 뭐 positive 2 이런 식으로 number line에다가 그 integer 특히 네거티브 넘버를 걔를 어떻게 어느 자리에 넣을 수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인티저들을 다 더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아이들이 모르는 부분이 이 네가리브 1과 그 다음에 네가리브 2를 더하는 건 아주 쉽게 알아서 얘를 네가리브 3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네가리브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네가티브 2, 즉 얘를 빼게 됐을 때는 네가티브 1 플러스 2가 돼서 얘가 파지티브 1이 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3, 4학년 때 선행을 한다고 하면 이 네가티브 넘버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없어서 힘들어 하죠. 유닛 2에서는 그런 네가티브 넘버를 다뤄주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subtraction of integers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을 빼고 더하는 것들, 그 다음에 곱하는 것들, multiplication, 그 다음에 나누는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뭐 네가티브 5를 네가티브 1으로 나누게 됐을 땐 파지티브 1이 되는 어떤 이런 법칙을 배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like terms라는 말이 나와요. like terms는 우리가 2x와 x는 더해서 3x가 될 수가 있지만 3x와 y는 그냥 이거 자체가 이미 simplified 된 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걸 아이들이 배우게 돼요.
유닛 1과 유닛 2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아셨듯이 숫자를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는 거, 그리고 간단하게 variable, 미지수 x를 가지고 방정식을 세우고 그것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수가 지수적으로 표현이 되었을 때 그것을 풀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 개념이 나오고, 음의 정수가 나왔을 때 걔네들 더하거나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것들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말하는 것이었죠. 그다음에 유닛 3를 볼게요. 유닛 3는 fractional notation이라고 나와요. 그럼 fractional이라는 거 바로 우리가 분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분수라고 하면 denominator와 numerator가 있어요. 즉 분모를 갖다가 우리는 denominator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분자를 numerator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numerator를 denominator로 나눠주는 이 분수적 표현, fractional notation을 가지고 얘네들을 곱하고 그 다음에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그리고 간단히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배우게 될 것은 solving equations using the multiplication principle이라고 하는데, solving equations,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데 거기 앞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fraction이 곱해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느냐, 아니면 얘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를 풀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돼요. 유닛 4에서 보게 되는 거는 fractional notation이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더하고 똑같이 빼고 그 다음에 숫자가 섞였을 때 mixed numerals 하게 되는데, 그래서 least common multiples, 저번 시간에 제가 프리테스트를 풀어주면서 리스트 LCM이라고 가르쳐 드렸을 거예요. 최소 공배수를 찾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은 뭐 이런 것들, 즉 분수를 가지고 응용해서 풀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복잡한 이제 분수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들을 계산하는 거, 즉 분수들이 막 섞여 있을 때 얘네들을 아이들이 뭐 풀 수 있는지, 뭐 이걸 간단히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앞에 이렇게 뭐가 곱해져 있고 걔를 디스트리뷰트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수들을 가장 간단한 형태로 나타내는 것, 그리고 만약에 x가 있다면 x를 찾아주는 것,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유닛 5를 설명할게요. 유닛 5는 데시멀 노테이션이라고 해요. 이 데시멀 노테이션이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2.56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이그젠플인데, 소수, 한국말로는 소수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이 데시멀 노테이션을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방금 배운 거는 프랙션이었어요. 우리가 그 전 챕터에서 배운 거는 분수였는데 이제는 소수를 배우는 거죠. 왜 분수와 소수를 소개하고 그 다음 걸로 이제 이것들을 왜 배우는지를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할 텐데, 4, 5, 6학년에서 끊임없이 하게 되는 그런 아주 좀 지루할 수도 있는 수의 개념을 공부할 때 4, 5, 6학년의 커리큘럼이요. 초등수학인데 되게 지루하게 이어지는 느낌이 되고 진도를 많이 나가질 않아요. 미국 학교에서는. 그게 왜 그런가 보면은 이제 분수가 있고, 이 분수를 우리가 소수로 나타내고 이것을 퍼센트로 나타냈을 때 이 세 가지의 관계, 즉 분수가 있고 소수가 있고 그 다음에 퍼센트가 있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얘네들이 관계가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어떤 관계들을 배우는 데만 한 2, 3년을 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혹은 학생이 공부의 계획을 짤 때는 그런 분수, 소수, 그리고 퍼센트에 대해서 한 몇 달 정도 시간을 두고서 끊임없이 이제 연습을 하게 되면 사실 3년치의 선행을 하게 되는 거라서,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수학적 컨셉이 아닌가. 4, 5, 6학년 때 배우는 수학의 전부는 분수와 소수, 그리고 퍼센트가 연결된 그 부분에서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거를 지루하게 사실 3년 동안 다 공부를 한다는 거는 좀 저는 추천하지 않고요. 그것을 단기간 동안 뭐 6개월 안에 끝낸다든지 해놓게 되면은 초등학교 3학년 초지만 그걸 다 배우고 나서 3학년 2학기 때는, 즉 외국인 학교나 그다음에 국제학교,
그렇게 다니고 있을 때 아니면 미국에서 아이를 이제 어머니를 홈스쿨링 시킨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진도를 그 다음부터는 7학년 프리 엘주브라를 그 3학년 2학기 정도에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학 추억을 되게 땡기고 그럴 때는 이런 분수, 소수 그리고 퍼센트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유닛 6로 갈게요. 유닛 6에서는 그래핑이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직 뭐 직선의 방정식을 들어간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응용 문제를 이제 미국에서 풀 때 바그래프 되게 쉬운 건데 뭐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이걸 읽을 수 있는지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 구간과 그다음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y 값에 대해서 어떤 것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읽을 수 있는지를 이제 바 그래프나 라인 그래프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은 ordered pairs 그 다음에 equation in two variables라고 하는데 이 ordered pair라는 거 하는 건 우리가 좌표를 나타낼 때 x, y라고 해서 우리가 너 2, 3를 좌표에다가 나타낼 수 있니? 그럼 우리가 이렇게 2를 그리고 3를 찾아서 점을 찍어주는 거. 포인트의 개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유닛 6에서는 포인트와 그 다음에 equations in two variables라고 해서 x랑 y가 같이 나와 있는 equation을 하게 돼요. 그전에는 single variable이 나와 있는 equation을 풀었다면 유닛 6에서는 드디어 y가 설명이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좌표 공부를 하게 되고 x와 y가 얘네가 어떻게 관계를 이루면서 결국에는 직선의 식인 리니어 이퀘이션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뭐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통계학에 나오는 이제 미니라든지 평균이라든지 중간값 미디언스 그 다음에 모두 얼마나 자주 있는 숫자인지 뭐 요거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probability를 배우게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유닛 7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유닛 7은 ratio 그러니까 비율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게 SAT나 나중에 ACT에 이제 문제가 한두 문제가 꼭 나와요. 이 proportion. 얘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이들이 거리 개념이 있고요. 디스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고 타임이 있고 그 다음에 스피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또 이 스피드 대신에 레이시라는 걸로 배우게 되는데 내가 1시간에 1마일을 뛰었다. 그러면 2시간에는 2마일스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속도와 거리와 시간의 관계를 이제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좀 다뤄주고요. 이 유닛 8에서는 퍼센트 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퍼센트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4, 5, 6학년 내내 하는 게 바로 이 분수와 그 다음에 소수 퍼센트였는데 얘네 관계를 자유자재로 옮겨주느냐를 배우는 게 바로 7학년이 돼요. 즉 프리 엘지브라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자재로 바꿔주게 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뭐 세일즈 텍스도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커미션 받는 거, 자동차를 내가 팔았을 때 몇 퍼센트의 이제 커미션을 받으면서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런 커미션 계산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내가 물건을 살 때 디스카운트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근데 되게 실생활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퍼센트 노테이션도 SAT, ACT 즉 얘네들이 입시를 치르게 될 때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자율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돼요. 그럼 이 이자는 단순 이자냐 아니면 복합 이자냐 즉 simple and compound interest라고 해가지고 요걸 배우게 되고 뭐 신용카드는 걷다 치고 유닛 9으로 넘어가게 되면 geometry 즉 geometry에서도 되게 간단한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 여기에서 둘레의 길이 페리메터라든지 에어리아라든지 그 다음에 볼륨 그 다음에 이 파이타고리안 띠어럼이라고 해서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우게 되죠. 또 이 정도가 이제 angles and triangle 그래서 이런 앵글 다 합쳤을 때 앵글 A와 앵글 B를 합쳤을 때 나오는 180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직각을 했을 때 나오게 되는 그 각도에 대해서도 또
디그리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쭉 유닛 9도 이렇게 다루게 되면서 프리 엘지브라는 끝을 내게 됩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프리 엘지브라의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2의 미국 수학 연구소의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